무슨 일인지 창환 씨는 다시 작업 태세입니다. 그것도 그냥 작업은 아닌 모양입니다. 방열토 씨의 발 보호대. 거기다가 방열 앞치마까지 완전 무장입니다. 뭔 작업인데 이렇게 앞치마까지 해요? 아, 지금 노청소하는 거요. 노청소하는데 이제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앞치마까지 해야 돼요? 앞치마 이제 뜨거운 거 혹시라도 하다가 튈 수가 있으니까 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용광로 대청소. 얼굴을 가려주는 안전모까지 꼼꼼하게 챙겨 쓰고 용광로의 온도를 내립니다. 저 뚜껑 열면 너무 뜨거워서 열기 때문에 작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놓고 합니다. 한 번 끄면 다시 1000도씨로 용액을 끓이는데 약 14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용광로. 그 특성상 용광로 청소를 위해 낮추는 온도는 고작 50도. 창환 씨와 그의 선배 영태 씨는 지금부터 950도의 용광로를 청소해야 합니다. 황동 주입구만 분리했을 뿐인데 한가득 쌓인 재가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눈앞에 펼쳐진 재에 손이 절로 바빠지는 창환 씨. 주조 작업에 있어 불량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재입니다. 창환 씨 같은 주조 작업자들에겐 반드시 없애야 할 숙적과도 같은 존재죠. 최대한 걷어낼 수 있는 만큼 재를 걷어낸 후 뚜껑을 한쪽으로 옮겨줍니다. 용광로 온도를 조절해주는 두 개의 온도계관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 주에 한 번씩 갈아주는 온도계관이지만 깨질 경우 파편이 튀어 작업자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빨갛게 달궈진 온도계관. 뚜껑의 온도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방열 장갑을 꼈다 해도 900도가 넘는 고온이라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조심스럽게 뒤집어주는데 온도계가 떨어져 깨지고 맙니다. 청소하려면 저렇게 뒤집어서 해야 돼요. 다친 사람만 없다면 깨진 온도계는 갈아주면 그만입니다. 창환 씨의 머릿속에 온통 긁어내야 할 재뿐. 최대한 빈틈없이 싹싹 재를 긁어내줍니다. 청소하는 내내 점점 식어가는 덕분에 용광로 뚜껑 청소는 간단한 편입니다. 빗자루로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재까지 탈탈탈 털어내주고 나면 용광로 뚜껑 청소는 끝입니다. 본격적인 용광로 청소가 시작됩니다. 먼저 전동 드릴을 이용 벽면에 달라붙은 재를 긁어내줍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이겨내야 하는 작업. 그런데 영태 씨의 자세가 영 불안합니다. 일단 여기 다 올리고 하면은 젓가락이 부들거려요. 신발이 뜨거워요. 그래서 아예 또 구멍이 하나 들어오면은 열기를 세게 잡아주잖아요. 그때 제거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천도씨의 쇳물이 끓고 있는 용광로 청소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 하지만 벽면을 긁어내는 손목에 힘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영태 씨나 지켜보는 창환 씨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여차하면 또 용탕 쪽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무게중심 잘 잡고 해야 돼. 그게 제일 많이 신경 써요. 이거 할 때만큼은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한순간의 실수로 이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항상 이거 노총할 때마다 긴장이 많이 돼요. 매번 하는 일이지만도 긴장이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밖에 달리 없습니다.
아연 조각을 밟고 있는 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벽면의 재를 긁어내는 작업에 몰입하려 애씁니다. 왼발에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정어대가 이게 헛손질하잖아요. 균형 못 잡으면은 앞으로 쏠린다고. 온몸의 감도는 긴장감으로 용광로 청소는 평소 작업보다 몇 배의 힘이 더 듭니다. 그만큼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드릴까지 말썽이군요. 네, 이게 잘 안 먹네요. 이게 잘 진동해서 벗겨내야 되는데. 방열 장갑에 목장갑까지 꼈음에도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에 손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고장난 드릴도 열 때문이었던 모양입니다. 조금 쉬어졌을 뿐인데 다시 작동되기 시작하는 드릴. 그런데 열기 때문인지 자꾸 용광로 표면 위에서 미끄러지는 아연. 순간 창환 씨가 비틀거립니다. 용광로 벽면에 달라붙은 재를 긁어내는 작업. 뜨거운 열기 때문인지 발판으로 사용하는 아연 조각이 자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튀어오를지 모를 쇳물과 불안하기만 한 발판. 용광로 청소는 그야말로 인간 한계의 실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작업이지만 퇴직하는 그날까지도 쉬 적응이 안 될 것 같은 작업. 용광로 청소는 창환 씨 같은 주조 작업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면서 동시에 피하고 싶은 작업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엔 더 말할 바가 없겠죠. 긴 쇠막대기를 들고 용광로 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영태 씨. 쇠막대기가 빠져나올 때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하얀 잿가루가 날립니다. 안에 홈이 있어요, 홈이. 이렇게. 홈이 원활하게 뚫릴 때까지. 보면은 저 넣어갖고 확인해보면 손으로 감이 와요, 이게. 쇳물을 회전시켜 가열하는 바닥의 전기 코일과 용광로의 연결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오직 감으로, 힘으로 구멍 주변을 뚫어주려다 보니 불꽃이 더욱 크게 일어납니다. 자칫했다간 쇳물도 튈 수 있는 상황. 그래도 손끝에서 작업의 끝이 느껴지니 멈출 수도 없습니다. 뜨거움 쯤은 참아내야죠. 이제 한껏 모아진 재를 걷어낼 차례. 그런데 창환 씨, 어째 용광로 밭이라도 다질 기세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긁어내려고 재 퍼내려고 하는데 이제 덩어리가 있잖아요. 덩어리를 지금 얇게 좀 잘게 부수는 작업이에요. 덩어리진 재에 갇혀있던 쇳물이 튀어오릅니다. 잘게 부술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열기. 방열 장갑도 용광로 청소엔 큰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이악 물고 참을 수밖에요. 맨손으로 잡았을 때 이제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한 2, 3초 있으면 뜨거 있지. 그 정도. 그랬다가 이제 잡고 있으면 더 뜨겁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서서히 달아오르는 손바닥의 열기를 참아내면서 묵묵히 재를 걷어냅니다. 드디어 마지막 바가지.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시원할 때가 없겠건만 비 오듯 쏟아지는 땀 씻어내기엔 역부족인 모양입니다. 여름이면 별다른 다이어트 않고도 2kg은 금세 빠진다는 창환 씨. 한 시간 가까이 800도가 넘는 용광로 옆에서 사우나를 하는 셈이니
당연한 일이겠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용광로의 뚜껑을 닫아주고 깨트렸던 온도계를 새로 넣어줍니다. 물론 온도계 역시 예열은 필수. 바가지로 재를 퍼내는 것보다 손이 더 뜨거울 것 같은데 영태 씨 표정엔 미동도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뿐이죠. 풍선 예열이 한 다음에 해야 샘물이 채우지 않습니다. 차가운 걸 가까이 집어넣으면 샘물이 채울래요. 창환 씨에겐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쉽지 않은 작업인데 말입니다. 이런 게 경력인 걸까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조금 더 돌릴 때 빨리 돌려야지 덜 뜨겁죠. 이게 자꾸 이렇게 서서 돌리면 손이 굉장히 뜨거워요. 용광로 뚜껑을 완벽히 고정시켜주고 황동을 넣어 줄어든 쇳물을 채워주면 용광로 청소 끝이죠. 쉴 새 없이 흐르던 땀이 용광로 열기에 피부에 달라붙어 소금이 된 건 아닐까. 창환 씨 얼굴이 그 사이 헬쓱해진 것 같습니다. 어디 가도 그렇고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 우리가 만드는 거. 그래갖고 이거 딸한테도 가끔 보면은 야 이거 아빠가 만들었다 그런데 말해줘. 땅이 뭐야 그래? 예? 땅이 뭐야? 거짓말. 진짜라니까. 온몸이 땀범벅이 될 정도로 힘들어도 수도꼭지 만드는 일이 즐겁다는 창환 씨. 열심히 일한 후에는 작업복 빨래마저 신이 납니다. 아니 이거 지금 이틀 입은 거예요? 아 그래요? 덥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안 그랬으면 일주일 오면은 때가 막 겁나게 많이 나와. 깨끗하게 빨아 널어주는 작업복. 내일은 이곳에 또 어떤 땀이 배일까? 수도꼭지 공장에서 10년 만에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새 용광로를 만드는 일. 내화재를 2-3cm씩 넣어 다져주는 그야말로 끈기의 실험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칸마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 들어가면은 이제 공간 생기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요 고루고루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볼트 같은 거 빠지면 안 되겠네. 네, 날려는 거예요. 종이 들어가도 안 돼요. 쉽게 말하자면 용광로의 벽면을 만들어주는 작업. 펄펄 끓는 천도의 쇳물이 셀만한 그 어떤 틈도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2-3cm의 한 층을 다져주는데 좋기 3시간은 걸리죠. 처음 해보는 창환 씨는 그저 얼떨떨한 모양입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라서 양 무릎과 배로 전동 드릴을 고정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달려. 그냥 폴로 해서는 안 달죠. 오장육부가 다 비틀린 것 같아. 그러다 이렇게 하니까.
창환 씨와 같은 용광로 만들기 작업 초보 영복 씨의 차례. 창환 씨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조금씩 내화제를 다져나가 보지만 일의 진척은 더디고 이리저리 전동드릴을 만져봐도 뭔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눈치입니다. 무릎과 팔에 있는 힘은 죄에 들어가니 절로 신음소리가 납니다. 고생했어. 좋지, 이거 운동은 좋지. 배하고 팔에 심어라고. 지금 한 5분씩 하면서 막 계속 교대를 해야지 지금. 한 사람이 2바퀴씩 못 돌려. 두 바퀴는 돌아야 돼. 두 바퀴는 돌아야. 그런 거야. 아, 내지 얘기가 지금 배 얼마 안 아프다 그랬잖아. 근데 그 배로만 뒤집는 것도 안 아프잖아. 아프다 그러지 그럼 아프다 그럼? 아유 저렇게 나. 아유 아프다 그럼. 야 너 저거 한번 해봐라. 내가 얼마나 아플까 한번 해봐. 너 그거 한번 하겠어? 안 아프다 그래야지. 아유 저렇게 나. 선배에게 부린 투정도 한순간 완전히 지쳐버린 영복 씨. 기본 10년을 쓰다 보니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 본 사람도 국내인 극히 드물다는 용광로. 선배들에겐 그저 복받은 후배들인데 후배들은 그 극한의 작업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용광로를 만드는 작업은 이들에게 자신과의 싸움이자 또 다른 고행입니다. 이 고행의 끝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선후배가 함께 힘을 합쳐 다지기를 무려 10시간. 드디어 용광로 벽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태워놓고 태워만요. 이제 차고차고 이게 굳어지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주면서 이게 이제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작업. 3, 4일을 더 고생하고 나서야 새 용광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용광로에서 만들어질 수도꼭지. 그 수도꼭지엔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주는 기운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